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두 분 모시고 4주차에 접어든 중동 사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최후 통첩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대형 발전소부터 타격하겠다. 내일 오전 8시 44분이 시한이니까 그럼 한 1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모양새를 보니까 거의 전쟁이 막바지에 와가는구나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의 시간을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자체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이걸 48시간 안에 통첩했다. 이거는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5월 초에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전략 이런 게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현재 이란이 보니까 6개 정도의 자기들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완전히 종전을 해야 되고 다시는 공격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좀 달았던데, 미국도 6가지 네. 지금 요구 조건을 정리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 걸 보면 실제 물밑에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상황을 주도권을 쥐려고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긴장이 됩니다만 일단 내일 아침까지 좀 상황이 더 크게 이렇게 악화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주 유엔 미국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치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트럼프의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래서 항상 한 발 물러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 원래 얘기했던 군사적인 목표가 지금 거의 다 달성돼 가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 능력이라든가 뭐 해군 공군 능력, 방공망 능력 이런 게 다 이제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이제 좀 군사 작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래로 치면은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미국은 이제 끝났다 털털 털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속 그 영어로 excursion, 우리로 치면 이제 소풍 가는 거죠.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대응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약간 자살적인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종전이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엄포를 놓은 건데, 사실 3가지 방안을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협상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엄포를 놔서 압박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군사적 옵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요충지를 점령한다든가,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결국은 이번 주 내로 어떻게든 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실마리만 찾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목적은 다 달성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봉쇄가 풀렸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종전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기도하는 것 같고, 이란으로서도 사실은 뭐 계속 전쟁을 하는 거는 이란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좀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끝내려 그러면 뭔가 이제 이 계속 괴롭히고 뭐 영어에 그 escalate to de-escal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이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좀 더 악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걸 좀 정리가 되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게 종전의 가닥을 잡아갈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못 잡으면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악화시키는 뭐 그런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란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15시간 만에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쓴 전쟁 일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환상, 또 망상에서 나온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아들 유세프는 텔레그램에 전쟁 일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공황에 빠진 것 같다. 고위직 인사들의 표적 살해를 막는 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명예의 문제라며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자끼리의 의견차도 있지만 항복을 기대하는 건 망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남은 임기 2년이 빨리 지나가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통령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영TV를 통한 취임 일성, 그리고 지난 20일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즈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도 국영 언론을 통해 대동 메시지만 전달됐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모스타바의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AI로 생성됐거나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이 이뤄지자 모스타바를 골판지 아야톨라라고 부르고 그가 살아있는 것조차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파괴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란. 특히 너네가 우리 발전소 파괴하면 걸프 국가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담수화 시설도 파괴하겠다 이런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실제로 끝나기 전이 이제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거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막판까지 왔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일본이 이란과 외교부 장관 간에 이제 이 통행을 이제 성사시키려고 하는 약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이제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3월 25일 날 그러니까 모레지요. G7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데다가 우리 위성락 실장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가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중인데 역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있게 발을 뺄 수 있는 지점을 어디로 보느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결국 지금 남은 제일 초미의 관심사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7시간 이후에 하나라도 이제 실제 공격이 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병력이 하르그 섬에 뭐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 진전이 있을 경우에 한 뭐 3, 4주 이상 더 끌리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 외교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만 아니면 우리의 정만 아니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란 편 들면 통과시켜 줄게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었고 이란 이제 외교 당국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 다 열어놓고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으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G7을 비롯해서 서방국들, 한국, 뭐 일본을 포함해서요. 여기가 군사 행동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목을 딱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 김건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주가 외교 혹은 군사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숨가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쓴 전쟁 일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공황에 빠진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항복에 대한 기대는 망상에 빠진 소리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항복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점령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그 공습 갖고만 항복시킬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뭐 처음에는 뭐 레짐 체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완전 항복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군사적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종전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아마 이제 공항이 있다는 거는 워낙 지금 미국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뭐이 다 제거하고 있지 있으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란 정치인들은 많이 공황 상태일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써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쟁 상황 같은 혼란 상황에서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하나의 어떤 실마리로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어떨 거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 대통령 아들의 일기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전쟁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축소를 언급하더니 하루 만에 이란 발전시설의 초토화를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냉온탕을 넘나드는 오락가락 메시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그러더니 같은 날 오후에는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하루 만에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해 6대 요구를 마련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5년 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것 등을 요구하고 이란의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동결 자산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달래는 출구 전략까지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쟁과 관련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쏟아내는 트럼프는 미국 현대 역사상 자신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글을 스스로 올리고 또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단기간의 여정, 숏텀이라고 하더니 어느덧 전쟁 4주차 롱텀에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의 말은 휴전을 원치 않는다. 그러더니 군사 축소하겠다. 또 발전소 파괴하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모호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당황하고 초조해서 그런 걸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저는 전략적인 그런 이제 변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인 캐릭터에 지나치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보니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공격하고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하르그 섬을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화당의 또 똑같이 탐 틸리스라고 하는 의원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종전해라. 이 공화당 내에서 지금 티격태격 논란이 있고요. 물론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네. 국민 여론도 올라가고 있다고 예. 해요. 이게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고 막 춤을 추니까 미국 국내의 여론이 점점 갈수록 좋지는 않고 특히 또 마가 세력이 이제 왜 전쟁을 계속 끄느냐 쓸데없는데 돈 쓰느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 가기 전에는 즉 5월 네. 초 전에는 깔끔하게 이거를 자신이 탈출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저는 굉장히 고심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실은 중국하고 만나고 나서 전 세계의 경제 평화를 본인이 만들어낸 이제 주인공이고 예. 그래서 11월 달 중간 선거에 네. 본인이 한번 해볼 만한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금 딱 목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네. 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사실은 기초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이 6대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6개 요구안을 이란이 받아들이면 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란이 처음에 요구했던 배상액을 제시해라. 그럼 배상금을 주는 대신에 내가 출구 전략, 과거 동결했던 자산을 돌려줄 테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출구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보도가 났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협상을 준비할 때는 협상에 대해서 뭐 자기들만 얻으면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줄 것도 생각하는 차원에서니까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그 다음에 이제 압박,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치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가면서 결국은 해결할 텐데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작전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어떤 군사작전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핵 능력을 제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군사작전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그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한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사실 약간 성격이 다른 문제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지금 어떤 이 군사작전을 엄포를 넣은 거니까 이것이 군사작전을 축소하는 문제하고는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저는 뭐 오락가락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군사작전, 원래 목표했던 군사작전은 거의 다 이제 성취를 했고, 예.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협상과 압박과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다 고려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 써가지고 결국 해결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내 언론을 보면은 꼭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처음에 전쟁의 목표가 레짐 체인지하고 핵물질 확보였다. 근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호르무즈 해협 그 항행만 해결이 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란이 완전히 항복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란은 뭐 좀 파괴되긴 했지만 네. 큰 타격이 생긴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비판들이 미국 국내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논란이 이번 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시죠. 우리 외교부 장관도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네. 우리 외교 당국도 사실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부를 믿고 조금 좀 신중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트럼프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수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지점, 이란의 반격 지점 모두 상대의 핵시설 도시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은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바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의 중심지 디모나를 향해 보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디모나 도심에선 최소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아라드에서도 6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방어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להיכנס לחדרים ממוגנים, להיכנס ממקלטים, וזה המצב הכי טוב כדי להינצל מאירוע כזה שהמיירטים לדאבוננו לא הצליחו להירד. תודה. 이란은 이와 함께 4,000km 떨어진 미국과 영국의 공동 기지에까지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이란의 최대 사거리 2,000km보다 2배나 확장된 것으로 중동 바깥, 즉 유럽까지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최대 80개의 집속탄을 탑재할 수 있는 20톤급 코람샤르4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번에 핵시설을 노린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요격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요격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집속탄을 썼거든요. 예. 집속탄을 터서 요격을 하더라도 그러면 자탄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예.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속탄은 너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요격할 수가 없다. 아니 집속탄은 이제 요격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거기서 자탄이 퍼져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를 입히니까 요번에 이제 시인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집속탄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가 이제 공격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타격을 한다고 이제 보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민간인의 그 주거 지역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그 이란의 이 반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도하고 그다음에 그 살상을 한다 하는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향하고 있는 많은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시인도 하고 영상도 공개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요격률 90% 이상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워낙 촘촘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 방공망이 뚫린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 부족설이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중에서는 오중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막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고가 부족하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확인은 더 해봐야 됩니다만
저게 이제 핵 시설에 있는 주변을 타격받았다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런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이런 점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 핵을 공격한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쇼업을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약에 권한다면 이스라엘을 좀 제발 좀 빨리 단속을 하는 게 이번 중동 사태를 빨리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저 보면서도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네타냐후 이제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란이 4,000km 사거리 ILBM을 발사해서 미국, 영국 공동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4,000km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4,000km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때까지 이제 이란에서 그런 어떤 미사일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사실은 암암리에 그런 능력을 길러왔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뭐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이 이란에 요번에 타격하는 게 정당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밀리 암암리에 이런 그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까지 갖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때까지 안 쓰고 감춰뒀다가 이제 막판에 급하니까 이제 이란도 꺼내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결국은 타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볼지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 이란 입장에서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명분을 살려주는 결과로 그렇습니다.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